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눌러주셔야지 영상 보시다가 끝까지 보고 누를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깜빡할 수 있습니다. HLB 주주분들 위해 좋은 내용 담았으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회사와 통화한 내용을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과 제 질문에 이제 다시 연락 주겠다고 HLB에서 얘기했는데 아직 연락도 없고 어제부터 오늘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뭐 바빠서 안 만든다,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갈 거고요. 궁금한 부분이 이제 리볼세라니까 캄넬리주마비 과연 기존 간암 1차 치료제 대비해서 유의미한 약효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신약 개발을 앞두고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는 옵디보와 요보이 대비해서도 월등한지 여부를 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하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요즘 최근 들어서 한 3, 4일 동안 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바이오뿐만 아니라 국내 장 전체가 지금 좋지 못합니다. 뭐 금투세라든지 뭐 이런 잡다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뭐 당연한 거고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심도 있게 좀 다루고 주고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영상을 너무 뭐 40분, 50분 길게 하고 싶어도 이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도 아닌데 제 영상을 4, 50분 볼 수 있을 분도 없을 뿐더러 10분도 길어서 대부분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일단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유한양의 FDA 문턱을 넘은 최초의 항암제 렉나자가 부러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유한양행은 이 FDA 승인을 받고 정말 잘 나가는데 리보세날이 5월에 고배를 한번 마셨죠. 그래서 이 블록버스터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을 좀 많이 가지실 텐데 저는 오늘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갑자기 편향이냐? 우리는 이제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잘 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버스터 신약 글로벌 이제 블록버스터가 단일 품목으로 연매출 1조 이상 기록한 의약품을 뜻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의약품의 존재 유무가 글로벌 빅파마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조건으로 꼽힙니다. 근데 이제 렉나자가 먼저 들어갔잖아. 이제 선발이 아닌 후발 주자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렉나자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매출을 1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30년에 100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하고 있고 최소 3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할 거라고 유한양이 얘기하고 있는데 매출을 그러면 한 30억 달러로 잡아야 되지 않냐?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시를 했거든요. 왜? 우리 HLB는 올 초에 이제 진양근 회장이 회사 가치를 17조 그리고 승인되고 난 다음에 3년 안에 매출 2조에서 2029년도에는 간암치료제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리고 매출을 최소 3조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좀 높게 잡았더라고요.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홍루이제약과 마진이 어떻게 나뉘냐 하고 대놓고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예전에 언론에서 한번 다뤘긴 한데 정확한 답변을 회사에서 좀 듣고 싶어서요. 그래서 매출 보통 2조 정도에서 영업이익이 만약에 1조다. 그럼 이 회사의 가치를 얼마로 잡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이 좀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제 매출 3조에 영업이익이 뭐 1조 2조 나왔다. 그러면 보통 이제 회사의 가치평가 시총입니다. 이 가치평가를 할 때 PER이라든지 뭐 DCF 이런 부분을 이제 기본 방법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바이오는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유사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서 참조를 좀 한다거나 특히 연구 단계별로 밸류에이션이 바뀌거든요. 임상 1상을 통과한 그리고 2상, 3상을 통과한 회사의 밸류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상 정도만 뭐 항암제 기준으로 통과해도 매출 없어도 기술력만으로도 국내에서는 한 2, 3천억 정도에서 크게는 5천억 정도는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대가치 비교법이 적용이 되는데 무조건 핵심은 임상 통과 가능성입니다. 승인이 돼야고 시판은 나중에 잘 판매가 되는지는 나중에 문제예요. 임상 통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회차 가치가 달라지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오늘은 환절기 정말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목감기 때문에 목이 지금 많이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디모예요. 2단계 페이지는 비모. 비모 일정이 이제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초인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비모 점검의 목적이 이제 연구자들이 시험 결과를 조작했는지 왜곡했는지 감시하는 역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제 헝루이 엘레바에서 작년 12월 달에 이 헝루이 제약의 자회사죠. 100% 출자예요. 선카디아 공장의 결핍이 나왔다는 걸 아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회사는 좀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지. 물론 회사는 그 이제 OAI 등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등급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비모에서 그 NAI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그 위반 사항이 이렇게 심각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VAI 같은 경우는 일부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지만 승인이 그냥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승인이 반려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승인이 5월달에 이제 반려가 됐냐? 왜 CR을 맞았냐? OAI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중요한 규정 위반이 이제 발견돼서 시정 조치가 필요한데 HLB 같은 경우는 그 리모세라믹과 칼리니즘 거부 직접적인 원인이냐 그게 아니라 캄넬리주막과 연관성이 없거니와 항서제한이 FDA로 여러 차례 이제 실사를 받았는데 OA를 처음 받은 거예요.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마이너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캄넬리주막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회사의 말을 믿어야겠죠.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결코 마이너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CR을 받고 클래스 2로 주주들이 이제 내년 3월 20일까지 피말리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회사가 아쉽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지. 물론 투자는 개인의 몫이지만 회사는 부풀리거나 좋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좋게 보는 방향 쪽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데 리픽싱 때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12 발행이 돼 있죠. 그 전환 청구 기간이 내년 3월 그리고 7월인데 가입 금액이 이제 79,000원, 65,000원에서 처음에 이제 12를 발행 받았습니다. 근데 리픽싱은 70%까지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리픽싱 주기가 보통 3개월인데 그러면 여기 이제 올해 3월, 7월에 됐으면 가격이 떨어지면 리픽싱을 해줄 거잖아요. 최저 가액, 조정 가액이 55,000원, 46,000원입니다. 한마디로 이 큰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격 조정을 받고 난 뒤 주가가 급등해서 청난 그 전환 청구 기간에 도래됐을 때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투자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12대 BW나 마찬가지예요. BW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낮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 거고요. 12만 봤을 때는 46,000원 부근까지 떨어져서 리픽싱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럼 남아있는 내년 3월 20일까지 주가가 더 하락하면 12이 발행한 주체는 땡큐 하면서 리픽싱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한 번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전환사채는 장기적으로 일단 상승을 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렇게 큰 돈을 투자했다는 건 주가가 올라서 비싼 가격으로 일단 전환하기 위해서잖아요. 왜냐면 1, 2년 기다렸는데 주가가 만약에 전환 가격, 리픽싱 가격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회사한테 그냥 처음에 약속했던 만기 이자 받고 떠나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일단은 상승을 원하는 게 이 전환사채, 소위 말하는 전환사채 세력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세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럼 이제 돈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가능성은 있지 않냐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유상증자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전에도 어마어마한 자금을 땡겼고 지금 HAB뿐만 아니라 HAB 계열사들도 지금 올해 작년에 자금을 많이 땡겼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유상증자 특히 주주배당 유상증자를 한다. 사실 뭐 주주 뒤통수를 세게 대놓고 때리겠다는 건데 유상증자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예전에 제가 그 주담하고 통화했을 때도 유상증자 안 할 거죠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물론 뭐 언제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4분기에 저는 특히 이제 내년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때 올해도 어마어마한 이제 적자가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적인 위험성은 없냐라고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최대한 전화를 계속해서 전화를 받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물어보고 영상 다시 한번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주봉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 HAB 히스토리를 슬쩍 한번 읊어드렸잖아요. 오늘은 일봉을 한번 보면서 얼마만큼 밀릴 수 있을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리픽싱 가격 5만원대 초반이라든지 4만원대까지 밀릴 수 있을지 여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가 바이오 회사의 주가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축 튀어 올랐다가 임상 문제로 빠질 수도 있고요. 희망의 불씨를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라인은 저는 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6만 원 초반 라인. 6만 5천 원을 일단 지켜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추세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리픽싱 가격을 따라갈 것 같고요. 이 가격을 좀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구간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명분이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안타깝게도. 혹시라도 뭐 내년 1월 달에 JP 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파이프라인의 긍정적인 얘기가 올 연말 안에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리보세라님은 이제 라이센스 없이 그 직접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술 이전의 기대감보다는 3월 20일까지 승인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피말리는 시간들 주주분들이 힘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편향적으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항상 끝은 중립적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신규 투자자분들은 지금 라인 정말 지켜주는지 잘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요. 기존의 주주분들이 뭐 믿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뭐 불신을 강요드리지는 않지만, 이런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으니 주가 관리에 이제 분할 매도나 뭐 이제 분할 매수처, 특히 비중 조절하라는 얘기 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술적으로 뭐 차트만 봤을 때, 근데 바이오 회사가 이제 차트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차트보다는 이슈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숨죽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 믿으면 일단은 버티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을 또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될 거고요. 이제 개미들의 잡다한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두서없이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얘기할까 저 얘기할까 보다는 그냥 대충 흐름만, 뼈대만 놔두고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뒤가 살짝 안 맞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